안녕하십니까. 영화디프리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또 봤는데 아이. 보고 오고 나서 오늘 또 네. 일랑을 봤습니다. 죽겠어요.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영화를 좋아해도 네. 보는 게 직업이 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당연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스타크래프트 미네랄 다시 캐는 느낌이거든요. 그 스타라죠. 네. 자, 인랑 오늘 또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인랑 말고도 네. 저희가 이후로 또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나 리뷰 원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인랑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원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그다음에 정확한 구현을 한 영화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프로텍트 기어나 몇몇 장면들은 영화상에서 정말 놀라운 이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거는 리얼급은 아니다. 리얼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리얼급이란 말은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영화에다가 리얼급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혹시 뭐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면 뭐 하나 찍어볼까요? 리얼 같은 장면이요? 아니요. 아까 프로텍트 기어가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장면. 그 이제 하수도 씬 이제 그 공안부 처리할 때 원작의 그 공안부가 와요 그냥 그 한 명한테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쓸려나가는 그 모습을 되게 잘 구현했더라고요. 중간에 그 광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표현했고. 그거를 인상 깊게 보셨구나.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몇몇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의견이 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원작 일랑이 일단 뛰어난 작화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이후로 특유의 무뚝뚝한 일본의 감성, 그리고 캐릭터의 소속에 대한 구분, 그리고 늘어지는 전개를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원작과 반대로 캐릭터들의 뚜렷한 소속 구분, 아무래도 또 실사가로 나오다 보니까 네. 얼굴이 또 익숙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사건의 목적성,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감정, 그리고 드라마의 이해도가 나름대로의 친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작 일랑을 보기 실패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이 좋은 기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원작 보기가. 어렵죠. 쉽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원작에 대해서 또 되게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거 사실 왜 이해 못하냐, 니네가 딸려서 그런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졸면서 봤던 애니메이션이었고 나중에 이제 대형 팬더를 위해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좀 애니메이션보다 짬이 생기니까 나름 해석할 부분도 보이고 해서 이제 이런 게 그때 이제 인기가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저도 그게 정말 개봉할 당시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저 5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봤죠. 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랑은 어떤 영화였습니까?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막 역대 최악이다 뭐 아니면 리얼급이다 이렇게 말할 급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주변에서 그러니까 정말 기대치 없이 일단 보러 갔거든요. 근데 보면서 너무 원작에 대해서 재현도가 높으니까 저는 초반에도 되게 괜찮았어요. 현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 폭발 사고나 아니면 곳곳에 그 원작을 채용한 장면들이 너무 훌륭하게 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또 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는지 저희는 수없이 봐왔거든요. 네, 그렇죠. 네, 2D로 그려진 화면을 3D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되게 많은 문제들과 문제점이 많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치한 코스프레들 그런 것들을 다 봐왔던 입장에서는 이 영화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딱히 그 화면 비주얼 자체가 유치해 보이지도 않았고 원작의 그 느낌도 나면서 정말 영화답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재현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에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팬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영화 이제 관계자들은
조금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우리 건데. 네, 그러면서도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현 자체는 정말 놀라웠다. 비주얼 자체는 정말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비주얼을 떠나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나친 원작 재현과 또 하나는 각 감독님의 나름의 그 해석 부분이 상당한 호불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나친 원작 재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작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작화에도 불구하고 재미 요소가 적었고 되게 거대하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배경을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적인 거에서 그거를 시스템을 풀이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본질 자체를 좀 고민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그래서 그냥 하다가 죽었대. 어쩌라는 거야? 네, 이 정도로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사적인 이야기로 풀이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는 작품인데, 요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그 미래 남북 통일 관련한 그 사회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통일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그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달리 이제 그 경제적인 불안감, 혹시 우리가 통일하고 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불안감을 잘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극대화되지 않고, 그쵸. 이건 거기서 그냥 머물죠. 배경으로 그냥 저리 꺼져가 돼버리고, 또 이제 그 남자 여자 두 명의 그냥 캐릭터와 그 주변의 그 정치적 상황들 그걸로 이제 또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밸런스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압박을 잘 표현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멜로로 확 갔던 것도 아니고, 이 배경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별로 이제 만족하는 구간들이 되게 그냥 대동소이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내러티브의 느낌, 분위기 자체도 네. 너무 많이 재현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변주 부분은 이런 원작 라인을 따라가면서도 지루함을 줄이고자 앞부분을 상당히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전도 되게 빨리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남녀가 이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또 지속적으로 만남을 몇 번 가지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만나서 바로 친해지기 힘든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연극이었다고 치더라도 실제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 동생을 죽였는데 한 번 만나서 그날 밤에 뽀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여자 쪽이 먼저 라면 먹고 갈래처럼 국수집 잘 알아요 하면서 네. 이렇게 좀 꼬신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통념적으로 되게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그렇게 사랑에 빠질 만한 시간이 있었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서 공감을 많이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남녀의 그냥 불장난으로 그냥 얼핏 보일 그 위험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결말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비트셨잖아요. 원래 끝나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죠. 끝나지 않고 네. 그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너무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작을 좋아했던 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왜 더 나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좀 제일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포인트였고, 또 이제 추가된 그 한예리 씨랑 최민호 씨 캐릭터가 좀 생각보다 올바르게 소비된 것 같진 않아요. 이 없어도 되는 캐릭터였거든요, 사실. 네, 굳이 왜 넣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긴 시간을 공들여서 그 정치극과 남녀가 시스템 희생을 막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던 일랑이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분량의 조절에서 실패한 작품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또 실패를 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이 영화가 차라리 80년대 배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명과 암을 더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감독님 자체가 좀 그 엔딩에 답을 하고 있다고 봐요. 엔딩에서 그 기차역에 강동원 씨 뒤로 글자 하나가 보이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좀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식의 글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감독님의 나름의 개인적인 해석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뭘 했든, 그러니까 강동원 씨도 그러잖아요. 한효주 씨가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딱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랑 내에서 벌어졌던 일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엔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결말을 각자 맞이했느냐 그냥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죽이지 않고 그냥 나름의 그 해피 엔딩을 쥐어준 것이 각자의 선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우성 씨는 아직도 특기대에 남아 있고 뭐 강동원 씨는 이제 혼자 남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효주 씨는 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걸 그린 것 같아요. 아 북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신의주. 아 신의주는 못 봤어요. 글자가 너무 딱 써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저랑 좀 다른 포인트가 있긴 했는데 네네.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역시나 원작과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기대 연출은 나름 훌륭하게 저도 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수도 속 분위기나 프로텍트 기어가 이제 둘이서 만나서 한국 영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SF적인 느낌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에서 SF물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뭐 서울 서울이라는 영화가 있고 서울? 최민수 씨 나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SF는 지구를 지켜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SF적인 모습을 정말 언제 봤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빌려왔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한번 보여주는 게 우리 한국 영화의 발전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원작이 없던 캐릭터들을 또 얘기를 했었는데 오리지널 캐릭터가 좀 있었죠. 네. 구미경 역할의 한예리 씨, 그다음에 김철진 역할의 최민호 씨 등이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 두 분 빼고라도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원작에서 좋게 말하면 여백,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부족했던 정보들이 이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통해서 좀 더 정보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김철진이나 구미경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여백들을 좀 채워주는 느낌? 좀 그 얘기만 갖고 정말 늘어졌잖아요. 원래 원작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잘 삽입해 주면서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 역시나 저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없던 스토리가 등장을 했고 결과도 원작과는 반대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원작에서 표현한 스토리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도 잘 구별이 잘 안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이뤄졌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몰랐고 해석하기 나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열린 결말이었는데 뭐 원작 팬들은 이런 열린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좋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지훈 감독님만의 닫힌 결말도 전 나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도가 좋은 거지 그 결과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도는 정말 높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작과 너무 똑같이 가면은 그냥 정말 리메이크거든요. 그런 시도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해줬다. 하지만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작 해석이 되게 갈리네요. 열린 결말이라고 보셨군요. 네, 저는 열리금 왜냐면은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후세카즈키라는 그 주인공이 정말 늑대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에 의해서 죽음을 보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전 열린 결말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저는 그 되게 닫힌 결말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김지훈 감독님만의 이 그 원작을 잘 정돈해서 그냥 닫힌 결말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좋았던 부분은 친절한 이해도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특유의 무뚝뚝함과 애니메이션 작화가 만나서 원작에서는 감정 표현이 공감대를 얻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가만히 무뚝뚝한 그 표정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후세카즈키 말고도 다른 인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작화가 리얼하다고 하면 리얼한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없는 애니메이션에 좀 속해서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영화도 강동원 씨가 그렇게 감정 표현이 그건 좀 이따 많잖아요. 얘기 나와요. 좀 이따 얘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 그래서
캐릭터 간의 구분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네네. 직업 간에 일어나는 음모, 첩보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리고 주인공 후세 카즈키와 아마미야 케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 무뚝뚝한 캐릭터들이 해내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정말 사랑 그때 무미건조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제 늘어지는 서사로 종잡을 수 없었던 부분들을 걷어내면서 좀 더 내러티브가 가지는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지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예를 들면은 뭐 임준경과 이윤희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이 뭐 아까 말했던 좀 별로지만 네. 키스로 이제 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원래 원작에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임준경이 빨강 망토를 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특기대가 가면에 가려진 이유, 공안부가 특기대를 노린 이유 등에서 원작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서스펜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하수도의 전투나 긴박함을 요하는 엔딩씬에서는 서스펜스를 완전히 상실한 채 액션이 진행되거든요. 액션의 테크닉이나 뭔가 강동원 씨가 이제 방아쇠로 확인해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테크닉적인 면모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액션이 스토리 안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어저께 봤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는 네. 그 장면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액션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번 액션은 왜 굳이 그렇게 필요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알 수 없는 임준경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후세 카즈키나 임준경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쩌면 한상우 역을 맡은 김무열 씨가 굉장히 입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 제일 감정을 알기 어려워야 되는 이중 스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되게 그렇죠. 감정적이죠. 네. 그래서 비용신 이 말투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비용신 네. 이거 엔딩에나 가서야 그들의 심리를 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좀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오프닝 시퀀스였어요. 저는 원작에서 이제 연속 사진으로 보였던 다큐멘터리 같은 구성으로 네. 이제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익숙한 효과음과 CG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빙하는 CG, 그다음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해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작도 이해도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CG도 되게 이해도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얼한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꽤나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친절한 이해도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늘어지는 전개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대중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오락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액션성이 뛰어난 원작도 아니고 내러티브가 공감대도 가지 않는 상황이 관객들에게는 재미없다 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아주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개그 포인트 하나 있잖아요. 뭐 있었죠? 나랑 같이 떠나요. 띠리링. 그래요? 네. 저는 아예 없었어요. 한효주 씨의 그 연기 폭발을 막는 한 포인트도 묻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좀 줄이자면은 네.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원작에서는 원작이란 존경과 그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작화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실사에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네이버 평점 보니까는 1, 2점이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당할 이유는 없던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 때문에 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좀 그런 부분이 네이버에 좀 존재하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랑의 감상평하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었는데 어떤 늑대는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동족을 먹었고 어떤 늑대는 인간이 주는 밥을 먹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갔고 어떤 늑대는 자유가 그리워서 무리를 이탈했죠. 네. 그 늑대들 중에서 나쁜 늑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선방은 했지만 쉽지 않은 기획이었다. 별점 3점입니다. 오늘 똑같네요. 네.
근데 저희가 욕 먹을 수도 있어요. 많이 졌다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일본 영화를 가지고 이 정도 선방을 했다는 건 저는 김지훈 감독님의 그 기존 연출 역량이 있어서 이 그렇죠.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지훈 감독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되게 그 일본에서 만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에서 만든 그 일랑 그 케로베로스 사가에 포함되는 영화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면은 달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영화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